지금 저희가 지금 28분이다 보니까 앞서 이제 예고를 들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다른 얘기 할 거 없다 지금 홍장원 만날 썰이나 풀어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지금. 네. 참고로 제가 MC 장원을 본 이후에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그 인스타에 떠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제가 MC 장원 본 이후에 가장 다소곳한 포즈로 쫄았어? 그 앞에 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귀가 카리스가 있어요. 맞아요. 블랙이다. 그 카리스마 있지.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그래서 궁금한 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 왜 김병기 의원과 함께 이동형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까지 했는가?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 지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뒤흔든 MC 장원의 나비 효과. 대박이었어 진짜. 의도치 않게 진짜. 당내 선거 개입설. 의도치 않게. 100% 의도는 없었다. 아니 어떤 얘기냐면 좀 재밌는 뒷이야기죠. 원래 그 김병기 의원하고 홍장원 차장이 같이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기획 자체가 없었어. 거짓말. 진짜로 없었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없었다. 아예 없었어. 근데 그 김병기 의원이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동형 TV에 이제 MBC 보도 내용 관련해서 좀 해명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려고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은 보통 출연하기 전에 출연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인원 명단을 요구를 하는 같이 경우가 나오는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냐. 왜냐하면 공부도 하고 오시고 이제 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또 선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형 TV에서 그 이사님이 보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은 MC 장원이라고 하지만 본명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동형, 오창석, 홍장원 이렇게 써서 보내준 거야. 보좌관한테 보내준 거야. 보좌관이 보더니 김병기 의원한테 홍장원 차장님이 나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놀란 거야. 홍장원이가? 장원이가? 장원 그래서 전화를 거셨대요. 홍장원한테 바로 전화 걸었어. 바로 전화. 사실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사실 명분이 없잖아. 그렇지. 자기 선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큰일 하신 분한테 부탁하는 것도 면구스럽고.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됐으니까 너도 나오냐고 전화했더니 야 너 오늘 이동형 TV EG에 나온다며? 저는 안 나가는데요. 안 나갑니다. 너무 당황했겠네. 금시초문.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그냥 나와서 같이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래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출연자가 섭외를 했구나. 그 보좌관 분이랑도 제가 인사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홍장원님 이름을 본명을 몰라가지고 보고를 잘못했는데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달이 벌어졌다. 그분 나중에 칭찬받으셨을 거야. 그렇죠. 왜냐면은 그 김병기 의원이 사실 그날 일정을 보면 아침에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갔어요. 혼자 나가서 거의 울 뻔하시다가 방송을 마치고 끝냈는데 그날 저녁에 이동형 TV를 봤더니 김병기 의원 옆에 홍장원 차장이 앉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뢰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기 의원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방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홍장원이 MC 장원 홍장원이 나온다는 거였는데 자기 친구 홍장원이 나오는 줄 알고 전화했다가 깜짝 출연을 하게 된 거고 후배 홍장원이 나온 줄 알고 우정을 넘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바꾸는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뉴스공장도 같이 나가자 얘기가 그 자리에서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 뉴스공장까지 같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성사가 됐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겨? MBC까지? 그렇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방송 보면서 좀 너무 기획한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곤궁에 처하니까 이 카드라도 써야겠다. 홍장원을 불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이 뒷얘기는 몰랐는데 그러면 보좌관님이 그때 이렇게 막 반응이 좋기 전까지만 해도 바짝 쫄아 있었거든. 그렇죠. 사고 쳤나? 이 홍장원이 그 홍장원이 아니었다 이런 거는 바로 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시면서 알게 돼가지고 문의했더니 다른 홍장원이다. 방송인 MC 장원이라고 그분도 홍장원이다. 이건 뒤늦게 알게 되신 거지. 통화 이후에. 이거는 사실은 개표 결과가 정확히 수량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당원들의 상당수 국회의원 40명 몫을 했다는 당원들의 투표 표심이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출연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뀐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원내대표실에서 네. 감사패 하나는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닙니까 이거? 네. 괜찮습니다 저는. 네. 감사패는 됐고 마사회를 원합니까? 동물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유기견 센터장도 있나? 거기도 동물 많은데. 저는 이렇게 좀 달리는 동물 좋아해요. 그래요? 팍 차고 나가서. 이거 뭐 농림축산부는 아니죠? 어쨌든. 주말 상간에 나왔던 보도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거는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지국장이 우리 윤석열과의 인터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설명하는 얘기가 있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네. 이 데이비스 지국장을 인터뷰한 그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를 직접 네.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아, 직접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심각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인터뷰를 요청을 하죠. 아니 파이낸셜 타임스가 세계적인 권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뭐 진짜로 구체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우리 사실상 검열 다 받고 네. 그게 오케이가 된 걸 니네들이 오케이를 해야 인터뷰가 나갈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는 조건을 거예요. 엄청 걸었구나. 조건을 엄청 네. 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이른바 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런던에서 네. 그 본사에서 하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뷰가 나가면은 파이낸셜 타임스를 돈 내고 보는 독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독자분들한테 야 이거는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 그럴 바에 아예 인터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인터뷰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거는 한국의 우리 언론들이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 뒤에 작년 11월에 내란 발생하기 그 한 달 전에 왜 김건희 의혹이라든가 맞아. 대통령이 담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국내외 외신 기자들이 막 엄청 참석합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참석을 안 해버려요. 아. 왜냐하면 어차피 저거는 가봐야. 어차피 가봐야 진실 얘기 안 한다. 패스. 그래가지고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해버려요. 윤자랄이었네 윤자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외신을 상대로 저 정도로 검열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동료 기자들한테 했대요. 네. 데이비스 지국장이. 네. 그러니까 그 동료가 데이비스 지국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야, 그 우리가 탈레반한테 인터뷰 요청할 때 탈레반이 하는 짓이야. 아주 망신스럽더라고. 오랜만에 그 명칭 듣네. 탈레반. 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단어가 또 나오네. 아니 근데 이제 정말로 그 외신 기자가 한국에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나라의 최고 정상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척도가 얼마나 하향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려면 아예 모든 인터뷰를 서면 인터뷰로 하면은 될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데 그렇게 외신한테 어떤 굴욕감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지간에 윤 대통령에 대한 또 외신 뉴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인터뷰가 경직되니까 논평들이 그 윤석열 뭐 집권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굉장히 외신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이 인수위 때부터 외신 담당 대변인이 강인선, 맞아요. 조선일보 국제부장이 이런 것 때문에 간 거거든 사실. 인수위 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갔는데 외국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때문에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다고. 네. 아니 한국에 왜 젠더 이걸 대통령이 선거 때 그러니까요. 네. 이래가지고 역설적으로 여가부 폐지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하도 외국에서 이게 요청이 오니까 네. 논평이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또 어디 나토 정상회의 같은 데 가면은 그때 50개 그 항목에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거기 그 여성 그 젠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만 갔다 오면 야 여성가족부 폐지 안 되겠다 이래 돼 버린 거고. 전부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거라고. 이런 거에다가 또 무슨 반체제 공산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방어 모드로 바뀐 거지.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외신의 공격을 막기에 바빴던 거. 이게 원래 배경이고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탈레반 같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그나마 외신 상대로 이런 얘기만 들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 네. 검찰총장한테도 비화폰을 줬다면서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첫 번째 가지는 그 기사를 보고 듣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왜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비화폰 줬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두 번째, 근데 그 비화폰을 가지고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랑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가 나오기 6일인가? 네. 6일 전이라고 그 마지막 전에 통화가. 네. 아주 짧게 1, 2분 통화한 게 아닙니다. 예, 길게 통화를 했거든요. 무슨 통화를 했을까? 예, 저는 이거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꾸역꾸역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건 진짜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백혈원 경정이 제기한 이른바 마약 무마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덮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연관해서 보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비화폰을 총장 시절부터 사용을 했는가 일단 그것부터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심우정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오전 8시 50분쯤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전화를 걸었고 무려 12분 32초간 통화를 했다는 거고 이튿날인 10월 11일에는 김주현 당시 수석이 오후 2시 2분쯤에 심우정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도 11분 36초를 통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10분 이상 통화를 했다는 건데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과 그 검찰총장이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뭐 일반 전화로 예를 들면 하거나 예를 들어서 본인들 알고 있는 번호로 해도 되는데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그렇죠. 당시는 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등장할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밀담을 나눈 것인지 의혹의 중심이 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일부 내용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던 그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될 무렵이거든요 이때가. 그리고 황금폰이 어딨냐. 맞아요. 그때 막 소재를 못 발견됐다고 잡고, 했어요. 네. 이게 다 겹쳐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법무부 장관하고가 아니라 민정수석하고 직접 통화했다. 그렇죠. 법무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휘할 게 있으니까. 검찰청보다 지휘할 수 있죠. 원래. 있어요. 그러면 할 얘기가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지. 그렇죠. 왜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했냐. 요런 게 이제 따져볼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뭐 이게 뭐 그거하고 관계없는 통화였다고 해서 심 총장이 또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아니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가 아니었다고 그런 통화가 아니면 그럼 뭔 통화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비화폰으로 이걸 단골로 통화하냐고. 등장하는 게 이런 비화폰 얘기 나올 때마다 안부를 왜 비화폰으로 묻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 정책과 관련된 얘기는 당당한 얘기인데 왜 비화폰으로 하지? 아니 근데 검찰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요. 솔직히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그렇죠. 저렇게 장시간 통화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야 될 일이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검찰 수사로도 안 되고 경찰 수사로도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특검이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임무가 막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더 막중한 게 오늘 또 전해진 속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 김용현 전 맞아. 보석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직위원 보석을 거부했죠.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를 했어요. 근데 김용현 측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26일까지가 이게 구속 기간 만료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채우고 6월 27일부터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그러면 김용현은 앞으로 6월 27일부터는 윤석열도 만날 수 있고 그죠. 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안 만나겠어요? 당연히 만나겠지. 1심 선고 될 때까지.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을 그나마 이거는 어차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막을 수 있는 거는 내란 특검이 지금 준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가지고 빨리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석으로 나오면은 조금 행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된다면서요? 그렇죠. 조건을 걸죠. 근데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면 완전 자유인이에요. 아유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이 나오는. 네. 분명히 또 육사 구국동지회나 대수장이라고 그 대한민국 지키는 장성단 네. 모임에 여기서 또 떡 벌어지게 환영식 할 거고. 그리고 극우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윤석열하고의 이제 여러 직간접적인 접촉. 그다음에 이제 사령관들이 곧 풀려 나오고 맞아요. 서울 네. 경찰청장이 풀려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교롭게 특검이 수사 착수하기 전에 다 맞아요.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대통령 내일이면 이제 캐나다 가시고 국내 대통령도 없어요. 그러면은 바보라고. 말이 정권 교체지. 아직도 내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종식이 안 되고 그렇죠. 폴폴 살아있는 거야. 이제 네. 사실 대통령 한 분하고 청와대 몇 명, 대통령실 몇 명 지금 바뀐 거지.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거기에다 직위원회는 또 사진 찍으러 룸사롱 갔다 그러지. 삼겹살은 지 돈으로 사 먹었다 그러지. 거짓말 안 하는 놈들이 없어 지금. 어디 검사건, 판사건. 거기에다가 중요 가담자가 이거 무기 아니면 사형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검찰이 또 이거 다 추가 기소 안 하고 만드는 빌드업한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맞는 왜냐면은 6개월이 지나면 재판 받다가 나온다는 거는 삼척 동자도 아는 상식인 그렇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공소유지라는 검찰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추가 기소할 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추가 기소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의지가 없었던 네. 거죠. 사실상 방치했다고 봅니다. 이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싶으면은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이 네. 이명현 특검에 대해서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네. 저 성명을 내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난 피의자가 특검을 공격하는 건 처음 봐. 네. 그래서 잘 뽑았구나 했습니다 저는. 저런 일이 말이야.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면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자는 얘기요? 무슨 시츄에이션이요? 이러면서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 내란수계 피의자는 어떤 날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은 또 긴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아니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 하물며 특검인들 뭐 니들 할 테면 해봐라 이래놓고 우리는 마이웨이 한다 이거 이 얘기인데 그거죠. 네. 나와 보십시오. 이제 얼마나 기고만장한가 이게.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야,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여당이 된 민주당도 대통령실 못지않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그럼요. 되고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 8월 2일에는 차기 당대표도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일요일에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 출사표 던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전당대회에 무슨 일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나왔어요. 8월 2일. 오늘 나왔는데 오늘 나왔어. 예.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때는 일정이 안 나왔잖아요. 네. 7, 8월 중에 한다고만 했지. 예. 되게 웃겼어요. 뭔가 준비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전망은 빠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그렇게 그렇죠. 2파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정청래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민주당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네. 해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먼저 이제 치고 나가놓던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팀 플레이를 좀 맞아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강조하고. 당 대표일 때 내가 수석 최고위원했고, 최고위원했고 대통령이 됐으니 내가 당 대표를 하는 게 맞다. 이 논리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부는 통합형으로 가고 당은 조금 분명한 색깔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네.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왜 청와대 뭐 안보실 1, 2, 3차장도 그러고 뭐 AI 수석도 그러고 이게 뜻밖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보수가 훨씬 강해요. 그렇죠. 진보보다만. 그러면서 어떤 통합 중도 이런 쪽의 지향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당은 반면에 어떤 그 여태까지의 주류 세력 위주의 그 강성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진보색이 있는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정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는 크게 우산을 펼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합의 정부를 지향하되
중요한 정치적 요구는 국회에서 당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개혁 요구 같은 것들. 그렇지. 네. 그다음에 광장과 탄핵에 그 많이 소외됐던 탄핵의 앞장서는 광장 세력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거든. 그렇죠. 그 맨 앞줄에 여성이 있었고 뒷줄엔 노동단체가 있었고 많은 소수자들이 이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이 중도실형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많이 못 챙겼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른쪽 날개는 튼튼해져 가고 있는데 왼쪽 날개는 누가 뒷받침할 거냐. 뭐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출마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광장에 손을 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까지 갔을 때 그 저기 뭐냐 같이 일한 사람들 또 저기 그 많은 어떤 사회 대전환을 요구했던 세력들 여기를 안고 가야 되니까 그건 당이 하나의 신경망을 구상해서 그 연결점을 형성해 나가고 네. 정부는 조금 더 큰 우산을 펴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럴 것 같고 여하간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거 원내대표처럼 경선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정청래 의원이 선도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반드시 출마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한 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MC 홍장원님의 네. 이미 원내대표 선거 때도 크게 한번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이 두 분의 출마에 대해서 우리 홍장원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누구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 뭐든 얘기해 보세요. 한번. 아직 당 일정도 안 나왔는데 나 먼저 지금 여기서 투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아직 박찬대 전 원내대표 아직 설마 선언도 안 했어. 나온다고 얘기도 안 했어. 말 한마디에 뭐가 바뀌잖아. 아니 해보세요 좀 이제. 아니야 하고 싶은 신분이 하는 게 맞고. 아니 이러다가 네. 저기 그 국정원 차장 출신 홍장원한테 공직을 맡기기로 하고 네. 인사혁신처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한다는 게 잘못해 일루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이 어떤 그 중요 직책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C 장관이 제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지요 뭐 기꺼이 이렇게 받겠습니다. 기꺼이 허락을 한 거야. 아니 안 그래도 그 착각하시고 전화하신 기자님은 몇 분 계셨어요. 그랬어요? 네. 홍장원 사장님이시죠. 그래서 왜 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우리 직원들만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기자님이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그랬는데 차장님이라고 부른 거였더라고. 홍장원 차장님이시죠. 그래서 난 사장님으로 들은 거야. 그래서 난 네 맞습니다. 그러고선 한참을 통화하는데 자꾸 그 뭐냐 국정원 소식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활동비 왜 준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방송인으로서 나의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건가? 근데 그걸 왜 인터뷰를 하시지? 그랬는데 한참을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착각하신 거였더라고. 어쨌든간에 아니 저는 그 착각이 좀 딴 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직책을 주는. 그래서 아니 국정원장을 임명장 하라고 주는 그러는 날 거야, 내가 가야 되는 갑자기. 거야. 쟤 누구야?